10월 2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50% 상승한 3,941.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7% 상승한 883.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3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A루트, 나노캠텍, 강원에너지, 중앙첨단소재, 유일에너테크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액은 281억 달러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순이익은 37% 감소한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0.5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0.54달러를 밑돌았어요. 테슬라는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이 증가하고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은 놀라운 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며 로보택시와 로봇이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테슬라의 상승 속에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유일에너테크와 중앙첨단소재, 강원에너지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유일에너테크, 중앙첨단소재, 강원에너지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 원전 협력 프로젝트인 마누가 프로젝트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이 조선 협력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원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 출신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삼성증권은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로 인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안정적인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원전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를 79,000원으로 제시했으며 현대건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6,600원입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에 부산을 방문하여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다음 날인 30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특히 인텔은 미국장 마감 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인텔의 3분기 매출액은 136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31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어요. 주당 순이익도 0.23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0.08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인텔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실적에 인텔이 시간에 8%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TSMC에 이어 삼성전자와도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개발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TSMC가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던 칩 생산에 삼성전자도 참여한다고 전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밤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 체크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미국 FOMC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A루트는 언론을 통해 반도체 장비자 회사인 NSRC가 미세공정용 장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NSRC는 최근 2달간 70억 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노캠텍과 이렌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렌텍은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렌텍은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소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배터리팩을 생산하여 완성품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AMG엔터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티니핑 그립톡을 사용하는 사진을 인스타에 게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사는 1억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만큼 인플루언서 효과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을 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로보스타를 비롯한 로봇 기업들이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 언급하면서 로봇 및 의료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SNS를 통해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80%가 옵티머스 로봇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 장마감 후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2,381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10% 높은 수치였어요. 또한 삼성중공업은 오늘 공급계약 공시와 더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 조선업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대한광통신은 언론을 통해 킨텍스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고출력 광섬유를 기반으로 한 안티드론 레이저 무기 기술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레이저 무기체계 실증과 양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HLB 생명과학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HLB는 언론을 통해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의 치료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HLB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HLB 생명과학은 최근 언론을 통해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의 미국 수출을 위한 첫 번째 선적을 게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일진전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미국 기업들이 송전망 투자 확대를 언급했으며 여기에는 초고압 변압기와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외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가 변압기 개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래시스는 남미 최대의 의료기기 유통사인 JL 헬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클래시스는 100% 자회사인 브라질 현지 법인을 통해 JL 헬스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JL 헬스의 주식 591만 주를 182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지배회사의 자산 총액 대비 3%에 해당하며 취득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취득 후 지분율은 77%입니다. 다음으로 EMNI는 언론을 통해 차회사인 이머지랩스가 슈레딩거와 배터리 전해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슈레딩거는 미국의 소재 시뮬레이션 기업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3년간 협력을 진행하고 AI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배터리용 전해질 소재의 탐색과 설계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신성ENG, 3위는 삼성중공업, 4위는 호성, 5위는 대한전선,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이수화학, 8위는 애경케미칼, 9위는 동양, 10위는 파미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호성, 이수화학, 애경케미칼입니다. 모두 2차전지 관련주이며 이 중에서도 이수화학과 애경케미칼은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중앙첨단소재, 2위는 빌리언스, 3위는 제형솔루텍, 4위는 대한광통신, 5위는 로보로보, 6위는 EMNI, 7위는 TS트릴리온, 8위는 우리기술, 9위는 효림로봇, 10위는 KEM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중앙첨단소재, 대한광통신, EMNI입니다. 중앙첨단소재는 리튬 관련주이며 대한광통신은 안티드론 레이저 무기 기술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EMNI는 자회사가 미국 슈레딩거와 배터리 전해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삼성 SDI, 5위는 포스코퓨처엠, 6위는 LG엔솔,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LG화학, 10위는 LNF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LNF입니다. 모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스타, 2위는 에코프로 BM, 3위는 로보티즈, 4위는 로보로보, 5위는 에코프로,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한라IMS, 8위는 엔캠, 9위는 보로노이, 10위는 강원에너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스타, 엔캠, 강원에너지입니다. 로보스타는 로봇 관련주이며 엔캠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강원에너지는 리튬 및 원전 관련주입니다.